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2024년 6월 20일이고요. 드디어 VLSI 심포지움의 마지막 날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식사까지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어, 내용이 또 많이 있지만,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T10번 세션을 먼저 들어갔는데요. T10번 세션에서는 TSMC에서 먼저 PCM을 RF용 스위치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RF 스위치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밑에 CMOS 있고 그 위에다 백엔드 오브 라인에다 PCM으로, 그러니까 페이즈 체인지 메모리로 만든 이 RF 스위치를 갖다 붙이면, 그러면 인서션 로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신호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잘 동작하게 되는 그런 RF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주파수를 보통 뭐 한 30GHz까지 보여줬는데, 더 높은 주파수까지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았고, 50GHz 이상까지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그 발표에서 보여준 음, 셋 속도가 조금 늦었는데, 그랬는데 그거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넓은 온도 범위 내에서도 잘 동작한다. 마이너스 40도, 섭씨 40도에서부터 125도까지 테스트를 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10에 다시 2번. 이거는 삼성전자 발표였는데, 삼성전자가 옛날에 28나노 공정에 대해서 인베디드 M램을 개발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14나노 핀팻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의 10-3번은 아이맥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SOT-M램이라는 이런 소자를 다루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는 STT-M램이라는 것들이 한참 개발이 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 어, 방금 전에 그 T10-2번에 나오게 되는 그 M램이 바로 그 M램하고 같은 STT M램이죠. 그런데 이건 그거 말고 구조가 다른 SOT M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잘 듣다가 보니까 이게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아직, 그러니까 쓰거나 지우는 것들이, 쓰라고 하더라도 다 써지는 것도 아니고 지우라고 하더라도 다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직 스위칭이 불완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인테그레이션을, 아주 작은 소자로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의 10-4도 또한 M램이었는데요. 요거는 이 M램에 보면은 프리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이 부분의 자성이 뭐 업으로 가거나 다운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프리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서 개선을 또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얼로이 어떤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개선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가 T10번의 발표가 끝났는데, T10번의 발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 PC램 이후로는 다 M램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의 1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은 이거는 뭐였냐면, 이것도 아이맥 발표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VT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VT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이폴을 통해 가지고 조절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이폴로 조정하는 그 물질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란타늄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란타늄 옥사이드를 넣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웍 펑션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란타늄 옥사이드를 더 많이 들이게 되면 갑자기 그 우리가 생각하는 EOT가 늘어나는 일이 생겨서, 처음에 이제 웍 펑션 조절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웍 펑션을 조절하다가 갑자기 EOT가 커지게 되면 이거는 어, 안 좋은 점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대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먼지를 밝히지 않는 레어 어스 옥사이드라는 물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엠모스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란타늄 옥사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턱 전압의 웍 펑션의 조절 이런 것들은 란타늄 옥사이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EOT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디블이 확 나빠지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이번에 말하고 있는 이 레어어스 옥사이드를 사용을 해서 다이폴 퍼스트 공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앞으로 방향일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고요. 11-2번 발표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에서 나온 나오미 요시다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메탈 라인이 웍 펑션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금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텅스텐으로 거길 채우기 바라는데, 특히나 피모스 같은 경우에 텅스텐이 거의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모스펫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나노미터 금만 되더라도 거의 텅스텐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밑에는 웍 펑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종 물질들을, 웍 펑션 조절하는 물질들을 넣고, 대신 그 위에다 한 목표는 5나노미터, 실제로 한 4나노미터 정도 되는 텅스텐 캐핑 레이어를 넣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렉티브하게 데포지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4나노미터만 올리더라도 게이트의 저항이 60%가량 감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웍 펑션 조절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물질 들어가지만 그 문제를 위에 딱 우리가 원하는 곳에 텅스텐 집어넣어 가지고 캐핑 레이어 올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11-3번은 CA 레띠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시퀀셜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낮은 온도, 그러니까 400도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도 시퀀셜한 인테그레이션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퀀셜이라는 거는 아래 바텀 티어에 공정을 다 한 다음에 본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 다시 또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밑에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온도를 너무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온도를 400도 같은 거에서부터도 괜찮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발표였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첨단에서 막 경쟁해야 되는 CPET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11-4번 발표를 듣게 됐는데요. 이 발표를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번에 들었던 발표 중에서 가장 좋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북경대에서 음, 플립 팻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 핀팻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핀팻 같은 것들을 핀을 처음에 만든 다음에 길게 만들어서 그거 위에 그 핀에 한 반 정도만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뒤집는 거예요. 웨이퍼를. 그 다음에 그걸 쭉 깎아 나가 가지고 이제 밑에 있었던 핀이 다시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다른 극성의 모스펫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바꾼 것만 그렇고 그냥 평소 때 만들던 대로 다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CPEC 공정에서는 이게 커먼 게이트가 편리하고 스플릿 게이트는 되게 어려운 것인데, 이거는 그 스플릿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게, 스플릿 게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스탠다드 로직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면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의 알려져 있는 CPEC 구조를, CPEC 공정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웨이퍼를 뒤집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핀 구조에 대해 가지고 그게 실제로 공정이 가능함을, 이제 핀 모양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뭐, 그 후로는 어떤 걸 했었냐면은, 뭐, 이걸 가지고 링 오실레이터를 만든다든지 블럭 레벨을 만들게 되면 얼만큼 에어리어도 줄고 성능이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는 CPEC과 이게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핀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핀이 아니라 나노시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CPEC 공정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동일한 구조를 만들더라도 컴플렉시티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발표가 정말 저희한테 딱 알맞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요. 이 발표와 어떻게 또 차별성을 만들어낼 건가라는 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1-5번은,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밑에 실리콘을 만들잖아요. 실리콘 원래 기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그 실리콘 크리스탈을 올린 다음에, 그래서 걔를 시드로 사용을 해가지고 위에 이제 다시 레이저로 언일을 하게 되면 아모퍼스 실리콘 깔고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깔고 근데 레이저를 때려주면 그것들이 밑에서 결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기판에서의 그 결정하고 똑같은 결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세션이 됐습니다. 오후 세션이 돼가지고 이제는 파워 디바이스 쪽에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T13-1번은 베타 갈륨 옥사이드를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다 만드는 그런 거였고요. 자, 그래서 성능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중국에서의 발표는 T13-2번이었는데, 이번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필드 플레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성능을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T13-3은 여기서는 또 갈륨 나이트라이드 햄튼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소자 자체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일을 하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집적을 하는 겁니다. 네, 3차원으로 집적을 하고 나면은 그런데 그 집적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 집적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아, 2D로 그냥 만든 거, 그러니까 2D라는 게 뭐 어디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만든 거에 비해서 여전히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셀프 히팅 같은 것들이 크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좀 더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거를 햄트 자체는 그냥 별도로 만드는데,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다 그렇게 만든 갈륨 나이트라이트 다이를 붙이는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의 13-4는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프랙틱 비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사실 제가 알게 된 거는 최근에 어떤 DTCO 관련해 가지고 연구들을 계속 해서 그런 걸로 논문들을 발표를 해 가지고 제가 알게 된 분이었는데 원래 그런 걸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와 가지고 실리콘 카바이드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이? 이런 것도 하는 분인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에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트렌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뭐 이동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채널에 도핑을 넣어 주어서 그래서 서피스 채널이 아니라 벌크 채널 소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벌크 채널 소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P 서브에다 이제 N타입을 도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벌크 채널은 만들어져서 이동도는 좋아지게 되는데 문턱 전압이 또 너무 낮아지게 되니까 문턱 전압 낮아지는 거를 또 막기 위해 가지고 딱 그 소스 근처에만 다시 또 P타입을 더 때려주는 뭐 이런 복잡한 공정들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서는 경북대학교의 김대영 교수님을 뵈가지고 인사를 나누고요. 김대영 교수님이 이번에 또 발표가 있으셨다고 하고요. 그 연구실에서. 그 다음에 뭐 닥터 딘하고 그리고 비아스 방금 전에 했었던 이분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17-1번 걸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이맥에서 발표한 D램 페리용으로 핀셋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특히 주된 것은 뭐냐면은 워크펑션 메탈로 이제 몰리브데늄 혹은 몰리브데늄 나이트라이드를 사용을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얘기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많이 못 들었고요. 17-2번은 마이크론의 발표였습니다. 마이크론의 발표는 어떤 거였냐면 1T, 1F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하나하고 페로일렉트릭 물질하고 이루어져 있는 그런 넌 볼러타일 D램을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트랜지스터가 그냥 플래너한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수직형으로 이렇게 있는 수직으로 있는 폴리크리스탈 채널을 가지고 있는 어, 트랜지스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폴리크리스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은 폴리가 어떤 것들은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고 어떤 것들은 뭐 적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게이트 오로라운드 구조는 아니고요. 더블 게이트 구조거든요. 워드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안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을 덮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워드라인이 루세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세늄이라는 게 서머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조건 바꿔가면서 루세늄 조건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잘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최적 조건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스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트랜지스터, 페로일렉트릭 이렇게 만들고 나서 똑같은 걸 위에 한 층 더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특성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SS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라는 말에 80mV per decade 정도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TI는 어떤가? 우리가 테스트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통과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루세늄을 왜 썼냐? 루세늄이 성능 측면에서도 이제 뭐 컨선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가격 측면에서도 또 비싸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좀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몰리브데늄도 그 검토를 해봤는데 그 결과 루스늄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17-3번이 또 아주 재밌는 발표였죠. 네.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레이트 뉴스였는데 3D 디램에 대해서 5단짜리 3D 디램을 만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제 보면은 3D 디램을 발표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최초의 발표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 기억에 IDM에서 그러니까 뭐 삼성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발표는 조금 더 이게 어드밴스 돼 있구나. 이제는 좀 더 이제 진지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요거를 요거를 정말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D 디램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플로팅 바디 이펙트가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실제로 중요하고 큰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정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기들 커런트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고 기들이 줄어들게 되면 성능이 2D 물질이 그 2D 채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보통의 디램이 보이고 있는 그것에 더 좋아진다라는 동등한 수준은 아니고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5개 레이어만 쌓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키워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발표는 그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고 최대한 플래나 디램에서 하는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캡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능성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정도로는 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대답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가지고 뭐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개의 발표는 다 삼성전자의 발표였고요. T17-4번은 D램의 스케일링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은 코어 페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셀 어레이를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코어 페리 부분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본딩을 하자. 그러면은 위에서 봤을 때 면적이 원래 코어 페리가 이렇게 옆을 그 셀 주변을 이렇게 두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 셀 위에다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셀 코어 페리 입장에서는 이제 면적을 상당히 크게 느슨하게 가져갈 수 있다. 면적이 무려 3.5배 정도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코어 페리를 그런데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얇아 보이는데 두께가 어느 정도로 얇은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진짜 얇다. 한 1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많은 질문들이 기밀이라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발표는 17-5였고요. 이것도 삼성전자였는데 12나노 노드 D램에 대해 가지고 그 전에 비해서 개선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바꿨냐면 지금 그 전에는 텅스텐하고 타이나이트라이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하부에 있는 메탈로서요. 근데 지금은 아예 텅스텐을 안 쓰고 그냥 타이나이트라이드로만 이렇게 메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기들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 위에는 폴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폴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공정 같은 것들을 바꿔가지고 옥시데이션을 처음에 이제 ALD를 얇게 깔고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이런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디램의 뭐 공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쨌든 뭐 잘했다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12나노가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개발이 되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나노 요게 앞으로도 이렇게 얻어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D램은 요즘 스케일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그게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발표에서 들었던 것만 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11나노라든지 뭐 10나노라든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디램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세대를 가다가 아마도 뭐, 그러니까 0X 노드라든지 이런 쯤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목요일 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잠시 제가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제가 이번에 VLSI에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만 요약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